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 시절부터 거기서 사무장을 했던 부산 사나이 경성대학교 나온 이 정진상, 이 사람이 그 이재명의 모든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정진상이 실세고 이재명은 얼굴마담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정진상은 또 운동권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정진상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정진상의 구속영장을 보면은 거기 이제 이런 규절이 나온다고 지금 오늘 여러 매체가 동시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기자들이 검찰 주변에서 이렇게 귀동냥해서 쓰는 기사가 아니고, 이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 어떤 총체적인 그 결집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인용되어 있는 표현 한 줄 한 줄이 이게 예사 표현이 아니고 매우 이번 사태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상이 유동규, 왜 작년에 유동규가 그 자기 오피스텔에 있다가 왜 바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하는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진상하고 유동규하고 통화가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정진상이 유동규 보고 그렇습니다, 휴대폰 내버리라고 했다는 그 통화, 그 무렵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뭐라고 했느냐, 검찰의 구속영장이 나온 표현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몰아갈 것이다 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의 그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게 함께 꾸민 일 아니었니? 이것은 우리가 꾸며서 우리가 수천억의 이득을 남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몫을 이렇게 나누는 그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일이 이렇게 이제 발각이 됐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플랜 B 짜놓은 거 있잖아. 너의 개인 비리로 유동규 네가 일단 치고 들어가. 왜냐하면 우리의 그분은, 이재명 그분은 지금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 경선을 치러야 되잖니. 너도 알다시피. 그리고 지금 우리 보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경선에서 후보들 가운데 1등이잖아. 원대하게 봤을 때 우리의 이 거사가 너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어떻게 칠칠맞게 제일 먼저 들키고, 이 사람아. 아, 그래, 우리가 나중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고생의 10배, 20배 우리가 다 보상해 줄게. 일단은 네가 뒤집었어. 알았지? 너의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나, 정진상, 김용, 이재명, 그다음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자, 여기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다 지시를 할 거야. 네가 지금 구속이 되고 있지 않니? 너는 이제 검찰의 소나기 속에 곧 들어갈 사람이니까 검찰에 가서도 네가 너 혼자서 네 개인 욕심으로 했다고 얘기해. 알았지?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는 뭘 한다? 선거를 간다. 선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선거. 앞으로 우리가 6달 동안 꼭 참고 가가지고 드디어 내년 3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것.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골 지점이야. 알았지? 야, 이재명 대표가 말이야, 이재명 우리 경기지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만 돼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생 10배, 20배 보상 없겠냐? 너 구속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만 당선이 되면 너는 바로 나오는 거야. 몇 달만 고생해. 너 개인 비리, 알았지? 다시 한번 강조, 너의 개인 비리. 우리는 선거. 이러한 것들을 당시에는 여기 이제 작년에 왜 그 원희룡 제주지사 나와가지고 왜 그 일타강사처럼 하면서 왜 정진상이하고 통화했다는 그 부분 여러분들은 다 소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를 했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를 했는데 아마 유동규에게 입단속을 시켰을 것이다. 그런 추정된 얘기만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나눴던 대화가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녹취록도 있을 것이고 유동규가 검찰에서 정진상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다 진술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너의 개인 비리, 너는 너의 개인 비리, 우리는 이재명 후보님을 모시고 대통령 당선 때까지 선거의 일로 매진. 이게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상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소재불명으로 도망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면 이제 법률 용어로 기소 중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기소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소 중지인 겁니다. 그러니 정진상은 가만 놔두면 또 도망간다. 과거에도 도망가가지고 소재불명이 됐던 적이 있는 인간이니 이번에인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 영장 담당 판사님께서 이자는 꼭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였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 팔찌 유적 이 위치 추적 장치 이걸 끊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도망가고도 어디인지 몰라요. 외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국내 어디인지가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현금을 이 캐리어백 3개에다 담아서 120억을 들고 다녔던 사람인데 돈 있으면 숨기 쉽지요. 그것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 이것도 구속영장에다가 적시를 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다가. 김봉현도 전자 팔찌를 끊고 도망 다닐 정도고 정진상은 지난번에 국가보안법 위반일 때도 소재불명으로 구속영장이 기소가 안 돼가지고 기소 중지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사람 놔두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집행하러 갔을 때 국회에 있는 이 정진상 사무실 이 영장을 집행하러 갔더니 정진상이 여의도 국회 어디에 있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도 글쎄요 우리도 정진상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자 놔두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더더군다나 그때 전화를 정진상도 했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구속영장 신청서로 봤을 때 김용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용 했다는 말이 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김용이 유동규에게 한 말입니다.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서 있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년 뒤 작년 9월 달 그 무렵으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이재명을 옹위하고 있던 정진상하고 김용이 얼마나 긴박하게 사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정진상과 김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동규를 벗어난 쪽으로 확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주군한테 요만큼이라도 여파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백산맥에 들어가서 침낭을 갖고 우선 당장 침낭 집에 하나 없어 들고 들어가 텐트를 못 칠지라도 비박이라도 해라. 침낭 들고 가서 열흘만 있어라. 열흘만.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아니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라도 주워 먹고 병원에라도 들어가 이 사람아. 유동규가 저항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로 봤을 때 유동규가 아니 형 나 정말 지금 구속될 것 같은데 보장 나 정말 목숨 구해주는 거야. 뭐 보장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야 동규야 시간 없어. 뭐 이런 긴박
독한 대화들이 오갔던 거고, 유동규는 검찰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정진상과 김용으로부터 좀 더 확실한 신변 보장에 관한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진상과 김용 입장에서는 야, 신변 보장 글쎄 된다니까, 이재명 우리 후보만 대통령만 돼봐, 야 이 사람아 신변 보장이 문제냐, 너는 금방석에 안, 이런 겁니다. 그때 그 긴박했던 상황을 이제 뼈대만 추려가지고 이 구속영장에 써놓다 보니까 개인 비리로 몰아간다. 우리는 선거에 전념한다. 태백산맥에 침낭 들고 들어가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이게 뼈대만 남은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말고 그 앞뒤로 정진상과 유동규, 정진상이 안 되니까 이번엔 김용이 전화 받아요. 김용과 유동규. 그때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가 이제 하나씩 둘씩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